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시절인 동시에 가장 암담한 좌절이 교차하는 최악의 시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인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빛의 계절이자 희망의 봄이 찾아온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어둠의 계절과 절망의 겨울이 우리를 덮쳐오는 기묘한 형국입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놓여 있어 마치 모두가 천국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반대 방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묘사는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의 도입부로 유명하지만 무려 2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26년 1월의 시점에서 바라본 지구촌의 모습은 당시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이 문장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의 격변기를 몸소 겪으며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한다고 느꼈던 세대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과거의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의 세계는 지난 7천년의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가파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진화와 과거 영화 속에서나 상상하던 로봇들의 실제는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기술적 진보와는 별개로 지구 곳곳에서는 다시금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각국은 그동안 비워두었던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세계의 평화를 지탱해온 미국 중심의 질서와 경고했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의 시대가 급격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잠재적인 적이면서 동시에 형식적인 친구가 되는 기묘한 각자도 생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지구 역사에 길이 남을 독특한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마이웨이의 전형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틀을 무자비하게 부수는 파괴자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품고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폭주에 가까운 정책들로 인해 미국은 이제 숨기지 않고 노골적인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으며 70년의 역사를 가진 유엔은 동네 관리실 수준으로 전락하여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던 유럽의 나토 또한 조직의 중심부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현재는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로 미국과 정면 대치하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이 바로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지구촌의 현주소를 진단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은 지금이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야흐로 지혜의 시대가 열린 듯 보이지만 동시에 지독한 어리석음의 시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빛의 계절이자 희망의 봄이 도래한 것 같으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자 절망의 겨울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모든 것이 놓여 있어 다들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매섭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강렬한 문장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저작인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대목으로 과거 유럽에서 거대한 혁명과 기술적 발전이 동시에 일어났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거대한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2026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디킨스의 이 오래된 문장은 오히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세상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오며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한다고 느꼈던 세대들이라면 지난 30년의 격동의 세월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와 규모는 과거의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하고 빠릅니다. 인류가 기록한 지난 7천년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90년대 영화 속에서나 보던 로봇들이 이제는 실제로 등장하여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속으로 우리를 강제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와는 별개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다시금 포성이 울려 퍼지며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습니다. 국가들은 그동안 비워두었던 무기고를 급하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평화를 유지하던 기존의 틀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이을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이후 약 70년 동안 세계 평화를 유지해 주었던 미국 중심의 질서가 저물고 있습니다. 견고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시대 또한 지금 이 순간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으며 이제는 모두가 잠재적인 적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친구가 되는 기묘한 각자도 생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지구적 혼란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에 남을 진정한 마이웨이의 전형인 트럼프라는 인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하는 설계자인 동시에 무자비한 파괴자의 면모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극심한 열등감을 느끼며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대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치 따위는 전혀 보지 않는 그의 멈추지 않는 폭주 덕분에 미국은 아예 대놓고 노골적인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국제 질서의 구심점이었던 유엔은 이제 유명무실해져 힘없는 동네 관리실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힘을 합쳐 세계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유럽의 나토 역시 조직의 중심부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군대를 파견하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서로 대치하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그 엄청난 종합 깽판 퍼레이드 덕분에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를 입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벌써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 이는 그저 거대한 폭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최소 4,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과거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폭발적 성장과 국력 증강을 이루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셈이며 팍스 코리아나라는 위대한 시대의 새벽동이 트는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 지표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최근 꿈의 숫자라고 불리던 5천선을 가뿐하게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천선에서 5천선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속도는 현재 전 세계 모든 자본시장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5%라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어왔으며 그 모멘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맥쿼리와 JP 모건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 심도 있는 분석 칼럼을 내놓으며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조만간 코스피 6000 시대에 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도약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적을 좀 더 구체적인 산업 현장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본과 첨단 기술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핵심 요소가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기술에 있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전 세계 1위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중국산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과 막대한 물량을 무기로 이 시장을 뒤덮으려고 시도하더라도 기술력의 격차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중국을 완벽하게 압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 메모리 반도체 제품들의 경우에는 이미 향후 4년치 물량이 선주문을 통해 모두 판매된 상태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영리한 삼성전자는 최근 공급 가격을 2배나 올리는 강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불평을 늘어놓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2배나 4배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업장 앞에는 전날 새벽부터 찾아온 해외 바이어들이 텐트까지 치고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기술의 가치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배터리 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중심은 단순히 이동수단인 전기차를 넘어 인간을 대신할 로봇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성비보다는
배터리의 실제 성능과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툭하면 화재 사고를 일으키는 싸구려 중국산 배터리 따위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와 아예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봇의 두뇌와 심장이 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제품들이 거의 독점적인 수준으로 장악해 나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처럼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이 시대의 쌀과 원유를 모두 손에 쥔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로서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친 파도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지만,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장 국내 경제의 체질 개선과 천문학적인 부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경제적 대도약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대한민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이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시대의 정점에 서서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이 입 아플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방산 수출의 위력은 이제야 비로소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미국 백악관으로 홍삼이라도 한 박스 보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이 될 정도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펼쳐지고 있는 이른바 막장 각자 도생의 시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게 유례없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트럼프의 무언의 압박 아래 러시아는 유럽과 계속해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으며,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내부로부터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지역 패권을 거머쥐려 하고 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와 이집트 같은 거물급 중동 국가들 역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재무장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우디와 모로코 등 중동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와 남미, 그리고 북미의 캐나다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가 가용한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학원비까지 모두 끌어다가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총체적 패닉 바잉 상황이며, 무려 70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거대한 무기 쇼핑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가 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무기 체계를 단 한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동시에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들의 품질은 대부분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거나 적어도 최상급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경쟁 국가들을 말라 죽게 만들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가격마저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승부수는 바로 배송 속도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기를 생산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배송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현재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뿐이며, 이러한 독보적인 공급 능력은 향후 최소 10년 동안은 우리가 유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한국은 이제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처럼, 전 세계의 국방 수요는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산업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린 새벽 4시에 유독 거대한 규모의 무기 종합 백화점 하나만이 대낮처럼 불을 밝힌 채 홀로 가게 문을 열고, 심지어 50% 세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산 수출의 기적은 그저 시작일 뿐이며,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앞으로 최소 5년간 수직 상승에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은 다시 새로운 무기의 개발과 기존 체계의 개량에 재투입될 것이며, 대략 5년 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조차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파괴력과 정밀함을 가진 괴물 무기들이 가득한 진정한 최첨단 군사, 최강대국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국가의 규모에 비해서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인 세계 5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들은 조만간 한국이 세계 4위의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는 사실 매우 보수적인 전망에 불과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5년 사이에 우리 앞에 놓인 미국이나 러시아 혹은 중국에게 어떤 치명적인 내부 결함이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세계 4위를 넘어 3위 혹은 2위까지도 단번에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가히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경제와 방산,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초핵심 국가로 빠르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커다란 변화는 내년쯤부터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5위권과 군사력 최소 3위권 등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전 세계 탑3를 기록하는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고 궁극적인 번영을 이끌어내게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어제의 친근했던 친구가 내일의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어제의 적과도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지구촌은 모든 국가가 서로 촘촘하고 다방면으로 깊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누군가와는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인, 동시에 아주 작은 바늘부터 자동차, 그리고 첨단 반도체부터 거대 무기까지 모두 생산해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최강 종합 제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 못 만드는 것은 아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젊은 친구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다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각각의 국가는 이제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사회의 불신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자원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신뢰라는 가치는 단기간에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거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오랜 기간 그 나라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으로만 아주 천천히 축적될 수 있는 가장 얻기 어려운 자원입니다. 여기서 신뢰란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첫째는 그 상대가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이며, 둘째는 그 상대가 절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도덕적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의 경우 세계 최대의 시장과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능력 부분은 모두가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런 미국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언제나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앞서 말한 두 가지 종류의 신뢰 모두에서 이미 전 세계적인 불신 분야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결국 나라의 규모나 힘은 신뢰의 척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정말 유일하게도 국력과 신뢰는 물론이고 그 나라에 대한 호감도까지 모두 최상급 수준으로 한결같은 나라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 자체가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무엇이든 미친 듯이 잘 만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크만 붙으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뢰부터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강대국들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평생 그 어떤 나라를 괴롭히거나 침공하여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 나쁜 짓의 역사 자체가 없고, 오히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픈 역사 속에서도 우리끼리 똘똘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숫자의 국민들이 쉬지 않고 노력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으며, 이제는 경제나 군사력뿐 아니라 문화력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일종의 지구촌 칼이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이고 애잔한 역사를 지켜봐 왔던 주변국들은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게 한국은 우리도 열심히 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를 때 대한민국 한 곳하고만 잘 지내면 생필품부터 반도체와 무기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와 더불어
한국 문화 자체가 가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질수록 그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을 신뢰의 국가인 코리아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최소 5년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재편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수직 상승하며 지구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수학적 정확도를 가진 매우 안정적인 예측입니다.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처럼 타국을 짓밟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결정적인 힘이 되어주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힘과 능력 그리고 신뢰까지 모든 것을 갖춘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고작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궁극의 슈퍼 최강 부스트인 통일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군 할아버지의 거대한 비전이 마침내 5천 년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감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5년 후 새롭게 재편된 세상에서는 지금과는 몰라볼 정도로 강력하고 풍요로워진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